MBN 박재현 전무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제3기 신도시 4곳에 대한 평가와 또 미래 가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자산관리원의 고종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 상기 후보지 4곳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좀 먼저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 그럼 뭐 또 시세 흐름이 또 어떤지도 좀 한번 진단을 해주시고 또 이번 그 이제 공급 정책의 일환인데 그거로 인해서 강남 정말 집값이 뭐 잡히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네, 뭐 전무님께서 돌직구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도 뭐 돌직구로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남양주 왕수,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그리고 과천 이렇게 네 군데가 결정이 되었죠. 그런데 우선 이곳에 대한 평가는 긍정 반, 부정 반, 그러니까 기대 반, 우려 반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양주 왕숙이나 인천 계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고 주변에 미분양이 꽤 있거든요. 또 주변에 뭐 다산이나 별내도 있고 금단지구도 있고 이래서 개발이 진행 중이죠. 큰 인기를 끌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곳들에 이제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나 하남과 과천에 대한 관심은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강남권에 인접한 데다가 특히 과천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권 인접이 아니라 강남 그 자체라고 강남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천과 하남에 대한 기대는 크고 또 남양주나 인천 계양의 지구에 대한 기대는 좀 약하다.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오히려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나 주변 지역은 공급이 많아지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 빨대 효과라 그러거든요. 그런 평가가 지금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 이 집값의 동향은 지금 4곳 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신도시, 상기 신도시가 공급 물량이 빨라야 분양이 2021년경에 이루어지거든요. 당장 이렇게 분양이 되거나 입주되는 건 아니니까 기대감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남양주 같은 곳들이 조금 더 하락폭이 그중에서는 좀 강하다. 우려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보입니다. 그 아까 뭐 질문도 있었는데 강남 집값 잡기는 뭐 좀 어때요? 그거는 좀. 네, 이 강남 집값 잡는 데는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집값을 잡는 효과는 결국은 강남권에 집중되는 수요를 얼마만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신도시가 다시 말해서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남이나 과천은 그러한 역할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급을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신도시 공급이 그런 수요 분산 효과는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것들이 당장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분양이나 입주가 되는 데는 시차가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과거의 1, 2기 신도시를 보면 중요한 내용인데요. 결국은 강남권에 인접했던 우리 위례 신도시라든지 광교나 판교나 미사지구를 보면 양쪽 다 시너지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남도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강남과 함께 오히려 강남권 대체 주거지가 동시에 인기를 끌었다는 점은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삼을 만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신도시가 이제 거의 이제 완공됐을 때의 그 경쟁력, 투자 매력이나 가치 이런 거는 뭐 또 그렇죠. 당연하죠. 이 부분에 관심이 높죠. 그런데 이번 상기 신도시에 대한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성공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입니다. 우선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주요 변수 관건을.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얼마나 서울 근교에 강남권에 가까이에 자리 잡고 위치하고 있느냐. 이게 입지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대중교통망이죠. 교통망이 그러니까 성교통 후개발. 그러니까 정부도 GTX AB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장선, 신분당선 연장선이나 3호선, 5호선 이런 대책을 내놓았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가, 확충될 것인가가 두 번째 관건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자족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베드타운이 아니라 그 자체의 일자리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서 자족 기능, 다시 말해서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산업이나 업무나 상업이나 이런 기능을 확충하느냐. 이 3가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테인데 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과천과 하남은 이제 보정수표로 보입니다. 이거는 거의 성공 확률이 높고 나머지 왕숙과 인천, 계양 이 2군데는 정부가 얼마만큼 광역교통망을 빠르게 확충하는가, 자족 기능의 도시 계획을 세우는가가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무주택 청약 통장이 있으면은 뭐 아까 가천하고 하남 쪽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그래도 뭐 그 중에서 상기 신도 중에서 그래도 뭐 공략을 해야 될 뭐 포인트라든지 지역이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뭐 정부님께서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과천과 하남 정도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1, 2기 신도시를 보면 분당이나 또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판교나 광교, 뭐 위례나 미사지구와 같은 그런 가능성을 좀 그러니까 투자 가치 측면에 놓고 보면 비교적 이곳에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그래도 분양가 대비해서 집값이 2배 가량 올랐죠. 물론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측면도 있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지구는 좀 반반으로 보여져요. 지금도 좀 미분양이 있고 좀 전에 제가 빨대 효과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대중교통망과 자족 기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갖추어지는가가 하나의 관건 내지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꿀팁을 드리면 저는 이제 그 과천이나 하남 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 인접 지구도 효과가 후광 효과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것도 좀 저는 왜냐하면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을 거예요. 이건 물량이 많지를 않아요. 가천 쪽은 뭐 물량이 얼마 안 되던데. 뭐 몇천 가구에 불과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 가지고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가점이 높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당첨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남양주 완숙이나 인천 계양도 관심을 가점이 좀 낮은 경우라면 저는 접근해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분양가가 높고. 그러니까 다만 정부가 분양가도 좀 저렴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 일부가 반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토지 보상비가 높아지면 분양가도 올라간다는 점. 이게 빠르게 그다음에 성교통 대책이 나온다면 저는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한 가지 덧붙이면 정부가 올해 추가로 또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앞전에 빠졌던 것 중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고려한 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제3기 신도시에 적극적으로 청약하는 전략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역별로 명함은 좀 엇갈릴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얼마만큼의 교통대책과 자족기능 도시계획을 나오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실수요자가 판단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뭐 올해 좀 서울 집값들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서울의 집값은 1, 2년 정도는 좀 오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주는 5가지 요인, 즉 말해서 실물 경기, 정책, 금리, 수급, 심리 이러한 역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상승 요인보다는 하락 요인이 더 많아요. 우선 경기도 안 좋아지고요. 세금도 많아지고 있고 대출 규제 강화되고 있고요. 금리도 크게 오르지 않지만 어쨌든 오름세가 올해까지는 이어질 것 같고요. 또 공급 물량도 다소 좀 작년보다 늘어났거든요. 서울과 수도 이렇게 본다면 전세값, 매매값, 공이 둘 다 좀 진정 국면 내지는 하향 안정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적어도 2020년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2021년에 좀 우려되는 점은 재건축 억제로 인해서 입주 물량이 좀 감소할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물량은 안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2021년이 또 다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공급 부족으로 서울은. 그렇게 되면 결국 전세가와 매매가가 다시 불안해질 여지가 있다. 그런데 제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21년이 되어야 분양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데 공급 시차 때문에 잠깐 중간에 좀 불안해질 여지는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집이 한 채인 분들은 가져가도 되는 이유가 2030년 내지 2040년까지는 인구와 소득이 완만하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당장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1주택자는 좀 버티거나 장기 보유해도 된다는 말이 되죠. 다만 고민은 다주택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증여 상속을 하거나 조금 시기가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그래도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또 일부 올 봄을 이용해서 처분하는 전략이 몸집을 줄이는 전략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기 신도시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봤습니다. 박재인의 경제노트였습니다.